내는 뭔데? 내는 네 뺑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제는 없으면 너무나 섭섭해져 버린 온라인 쇼핑몰, 각종 음식들부터 전자기기,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요소수까지 잘만 이용하면 집에 누워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이지만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도 집에서 살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금단의 아이템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차단기 리모컨.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 경찰, 보험사보다도 빨리 달려오는 차 한 대가 있죠. 바로 사설 견인차들입니다. 돌아갈 길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대체 어떻게 사고 장소까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최근 한 기사에서 그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산 리모컨 덕분이었던 것이죠. 올해 2월 한 CCTV에 잡힌 장면인데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한 대가 슬금슬금 비상회차로 쪽으로 이동하더니 이내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견인차, 보통 단단한 차단기로 막혀있는 회차로를 인터넷에서 산 리모컨 하나로 열어버리고는 통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40여 개의 차단기 중 6개를 무작위로 골라 입수한 리모컨으로 확인해본 결과 모두 다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의 운전자들은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터체인지까지 가야 하기 마련이지만 견인차들은 이런 편법을 써서 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한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혹은 도로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만이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견인차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차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단기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서는 고속도로 불법 유턴으로 124건을 적발해 1,196만 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차단기의 주파수를 바꾸면 되지 않겠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크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지만 견인업계와 리모컨을 파는 업체 측에서 바꾼 주파수를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CCTV나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상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견인기사는 도로공사에서도 다니는 건 뭐라 안 하는데 차단기를 열었으면 제대로 닫으라고 한다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합류하는 차를 만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너무나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설 견인차들, 자신의 차가 다른 견인차에게 견인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2위, 신호기 열쇠. 국가적 경호 대상을 위해 한다는 신호등 통제. 경호 차량들이 옆에 붙은 채 빨간불에 한 번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기다리게 하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과거 미국에서도 이런 신호를 통제할 수 있는 제품을 인터넷에서 몇십만 원을 주고 사서 편한 출근길을 즐기다가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신호등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00원대에 말이죠. 바로 이 열쇠가 주인공인데요. 겨우 열쇠 하나로 신호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신호기 열쇠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열쇠를 구매해서 신호등 옆에 이 상자를 열면 활짝 열려버리죠. 바로 이 열쇠가 신호등을 조작하는 신호 제어기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서 기다리는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 상자가 바로 신호등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호 제어기인데요. 긴급 상황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관례였죠. 당연히 열쇠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수긍, 2015년부터 복제가 어려운 다른 열쇠로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체된 것은 고작 서울시의 교체기의 40%, 아직도 60%는 구형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어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무인 장비함과
함과 교통관리 시스템함까지 활짝 열려버린다는 사실. 교통관리 시스템함 속에는 CCTV를 제어하는 장치 같은 값비싼 장비가 들어있어 도난당할 경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죠. 심지어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당국은 이를 몰랐던 것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오류만으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등인데 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조작할 수 있다면 도로 위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과거 교통 신호기를 고의적으로 부순 남성 때문에 차량 정체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인터넷으로 만원가량을 주면 살 수 있는 이 열쇠의 존재는 무시무시하기 그지없죠. 다행히도 발빠른 조치로 인해 지금은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열쇠지만 이미 팔려버린 열쇠들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대대적인 자물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좁은 땅에 차도 많고 교통도 복잡해 사고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서울인 만큼 당국이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를 할 때 결제가 안 되었네요 하고 한 번 더 카드를 긁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눈에 불을 켜고 결제하는 장면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식 배달 기사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카드를 복사해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수법은 고객이 건넨 카드를 받아 복제기에 카드를 긁고 결제가 안 되었다며 다시 받아 정상기기에 긁어 결제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카드를 복제하는데 약 1초도 걸리지 않아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위험한 물건을 배달기사들이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역시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손쉽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카드를 복제하는 기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개당 1,000원 남짓하는 빈 카드, 카드사 로고 인쇄기, 카드 번호 및 영문 이름을 새겨 넣는 엠보싱기까지 한데 묶어서 판다고 합니다. 에휴 친절하기도 해라. 그래도 카드를 쓰면 기록에 다 남는데 복제당한 걸 알면 바로 정지하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복제한 카드는 보통 해외로 그 정보를 팔아넘기는 까닭에 카드를 사용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의 용돈이 되어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카드 복제 범죄를 저지른 5명의 주동자는 10대였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처벌받고 출소한 뒤 바로 이러한 범죄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 카드 결제기와 꼭 닮은 모양 때문에 결제할 때 보통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구분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런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뒤로 결제하는 긁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의 앞쪽에 위치해 있는 IC 칩으로 결제하는 꽂는 방식을 이용하는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기를 2개 꺼낸다면 특히나 조심하시고요. 배달을 시키는 경우라면 최대한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요즘 카드 결제가 점점 간편해지는 추세인 만큼 복제당한 카드도 쉽게 사용당할 수 있으니 카드를 사용할 때는 혹시나 의심 가는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알바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영순이 여러분께서는 가짜 카드는 허술하다고 하니 한 번 더 잘 살펴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영순이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주의해야겠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쁜 마음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